네, 들무새부터 하죠. 소가라. 네, 들무새, 풍물패. 그럼 인사하면 자기 각자 인사하면 되지 뭐. 뭐 이렇게 해요. 사람들은 중어업의 풍물패가 어떤 단위가 있고 이런 걸 잘 모른다라는 상정하에 모른다고 상정하고 있으면 되나? 어떻게 설명해요? 표현을 소개 안 하고? 뭐 이렇게 풍을 치는 들무새입니다. 뭐 누구 네. 현중노조 저 풍물패 저 패장을 맡고 있는 정주환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 각자 인사하이소. 네, 반갑습니다. 김도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창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정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동구입니다. 그다음 노래패 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노래패 패장을 맡고 있는 김상태입니다. 저희 노래패는 한 20명이서 활동을 하는데 오늘 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몇몇 회원들께서 오셨는데 우리 회원님들 인사 좀 드리십시오. 예, 노래패 회원 김채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래패에서 드럼 파트를 맡고 있는 이여국입니다. 예, 김삼곤입니다. 오세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 극패. 네, 안녕하세요. 현종지부 극패 물결의 패장을 맡은 이지용입니다. 저희 회원은 총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갑작스레 사정으로 인해서 회원 한 분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조윤성 현충지부 부지부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극패 물길 만나. 극패 물길 조현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영상패는 따로 이렇게 패별 뭐 현장 문화패로 해가지고 영상패로 운영되는 건 없고 지부에서 그 상근 간부가 그냥 뭐 영상 찍고 편집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신부장님이 몸집회 소개. 몸집회 저희 현충주부에서는 현장문화패 몸집회가 또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차오름이라고 몸집회가 있습니다. 총 회원이 6명, 7명 요 근래에 뭐 들어갔다 나갔다 좀 해가지고 한 6명 정도 있는데 오늘 뭐 다 각자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풍물패, 들무새, 그다음에 극패 아까 이름이 뭐였어요? 극패가? 물결. 예, 물결. 그다음에 노래패가 노래마당. 노래마다 이렇게 이제 세 분야에서 모이셨는데 그 중공업 전체에서 문화패가 언제 어떤 계기로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 좀 안다 하시면 그냥 편하게 누구라도. 우리 노래패는 우리 김상곤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뭐하던 걸 한테 우리 아마 풍물패가 똑같을 거예요. 그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87년 대투쟁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는 쉽게 말해 노래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이제 풍물패는 치는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노동가도 없었고 그때는 늙은 노동자의 노래, 그 다음에 훌라송, 그 다음에 애국가, 제가 하여튼 몇 곡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회를 하고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작곡을 하고 이러면서 보니까 그의 필요성,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이
노동자분은 안 굴러가요. 쉽게 말하면 어느 누구든 희생이 있어야지만 이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투쟁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뭐 정의라든가 아니 동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아마 이 문 앞에 이렇게 형성돼서 지금까지 그나마 이렇게 찔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러니까 전혀 그때 울산에 대해서 제가 경험해본 바나 들은 게 너무 미천해서 그때 어떻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규모와 어떤 활동으로 집회의 역할들을 해냈는지 좀 구체적으로 기억에 나시는 대로. 그때 네가 먼저 할래? 다 해라. 야, 네가 해라. 네가 하면 다 해라. 네 밤하라면 나 밤에. 선동 엔진에서 먼저 했어. 근데 그때 당시는 뭐 모든 사람이 다 했었던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뭐 누구는 빠지고 뭐 이럴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좀 저기 있을 때는 팀장이나 반장이 인원 체크할 정도로 그때는 전부 다 했으니까 뭐 늙은 노동자라고 그 노래가 가장 많이 불렸던 시절이고 그게 좀 더 그 현장에 뭐 젊은 사람 우리가 가장 젊었었지 그때는 87년도 내가 입사를 했으니까 가장 젊었었고 그때 전부 다 아마 그런 나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참 뒤에 입사하고 이런 사람들이라 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풍물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저 제대로 배웠던 것이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나왔던 이종모 같은 이런 친구들이 학교에서부터 했던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과 같이 연결해서 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풍물패라는 게 만들어진 거지 사실은. 우리는 그냥 따라다니는 그냥 북들고 길놀이라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지 그때는. 그때는 모두가 다 했어요 모두가 다. 예. 그때 아까 얘기했지만은 노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애국가를 시작해가지고 동해불부가를 시작해서 그때는 투쟁가가 없어서 애국가를 그렇게 그렇죠. 집회할 때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야야야야 하는 거 있잖아요. 아리랑 목동 하고 그다음에 저 아까 얘기했던 늙은 군인의 노래. 군인 노래 잘하고 그리고 저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우리 단길에 에? 이거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딱 몇 개 정해져 있었어요 그때는 더 이상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디 거기서 나와가지고 또 장기자랑을 또 많이 했어요 그때는 뭐 집회하고 이러면 장기자랑 누가 나와봐라 이러면 니 좀 말 잘하잖아 이래가지고 뭐 옛날에 밀짚 모자 그 아저씨 생각나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 나와가 이제 이 쉽게 말하면 집회를 이제 좀 풍성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밀짚 모자부터 해가지고 내가 생각나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처음에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집회가 자주 일어나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우리가 책이야 되기라 우리 나름대로 뭘 하자 이래 해가 한기 노래 우리 노래마당 같은 경우는 89년부터 이제 6월달부터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회사 합창단이 있었어요. 합창단을 빼왔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빼와가지고 그 배경록부터 해가지고 배경록 우리 마누라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한 6명이가 빼왔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또 그때 처음에 할 때는. 아니 그분들이 다 현장에 같이 노동자 아니면 가족으로? 아니요. 같이 근무하면서 노동자였어요. 사모님도 같이 여기 네. 다니셨구나. 그래 그렇게 처음에는 인원이 되고 노래만 하고 그다음 반주반 다 했었 처음부터 반주반 다 했었는데 반주반이 실력이 안 되니까 이제 서울에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반주 가르치고 노래 가르치고 그래 하면서 이제 그 체계를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그때 이 패드 중에 노래패가 제일 먼저 창단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시기에 풍물패하고 그패 동시다발로 같이 다 만들어졌나요? 풍물은 틀리죠. 풍물은 언제? 풍물은 그때 단사별로 다 째껴져 있었어요. 그때는 중고업에는 틀 속에 있었던 게 아니고 중고업 따로 있었고 현대 건설기 지금 있죠. 중장비 따로 있었고 아마 종모형의 중전기죠. 따로 있었어요. 패별로. 패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노래패 전부터 풍물패는 있었다는 네, 거예요? 각 단사별로 중전기가 같은 노래패가 존재를 했었고
중장비도 노래팬을 존재는 했지만 그게 극소수고 풍물은 중장비 쪽은 거의 막 그냥 개인이 좋아서 소리가 좋아서 그냥 밖에 공간들 지금 옛날 세주 형이 있죠. 그런 쪽에 이제 배워 울산 풍물 쪽에서 그냥 기량을 좀 배워오다가 거기서 다 그렇게 합류가 돼 있었어요. 따로 있다가 94년도에 합병이 되면서 3사가 다 합병이 되면서 그때 이제 노래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고 아마 중장기 노래편은 그때 같이 했죠. 우리도 그때 합류하면서 같이 합류가 됐었고 그 앞에 합류하면서 그 앞에 풍물을 했던 선배들은 학교에서 했던 고향 옛날 촌에서 했던 어쨌든 합류들이 조직으로 다 빠져나가 버렸죠. 싹 빠지면서 그때 당시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기량 위주냐 조직이냐 이런 논쟁이 많이 붙었죠. 그러면서 동원 형식밖에 안 됐었어요. 풍물은 그냥 기량을 하려 시험이 아니라 사람 동원하는 조금만 하면 풍물은 지금 존재하는 사람들 빼고 나머지 다 옛날에 저 한가닥 했던 뭐 임원들 다 보면 풍물 다 했어요. 문화편은 다 했어. 근데 거기 빠져나와 버리면은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87 투쟁 막 하면서 전반적으로 문화가 이렇게 막 전주학원들이 뭔가 참여하고 하는 속에서 풍물패는 다들 간부로 풍물도 노리고 국회이고 전부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94년대 내 기억으로는 그때 논쟁 붙고 싸움이 좀 내부에서 말이 많았죠. 기량을 해야 된다. 근데 이 한 가지 일만 할 수도 없는 일이니 아까 저 장관님 말씀 따라 역할이 한 사람이 보통 한 서너 가지 역할이 분담이 되니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서너 가지 같이 부대끼니까 이거는 등한시 되죠. 그러면 그 논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그 당시 어떤 논쟁과 저는 그 당시 기억은 못 하는데 부산의 극단 새벽 이승민 그 연출가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문화패가 이렇게 이 활동을 하면 안 되는데 대부분 뭐 집행부라든지 대의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 문화패 활동가들이 했대요. 그러면서 이 문화패가 어찌 보면 따로 독립을 해서 했더라면 더 왕성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도 여기 있는 상황도 똑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극패에 있지만 모르는 게 이제 임원으로 해서 지금 2년간 이렇게 좀 했거든요. 그래갖고 대부분 여기 뭐 아니면 집행관무 있고 대의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패가 따로 이제 문화패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화패 역할이 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니까 딱 그게 그대로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극패 같은 경우는 실제로 96년도에 우리 기록에 보면 전명한 김순율 동지가 한텅이라는 게 있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결합해서 그때 당시 9주년 현중노조 기념 행사로 해서 산재 관련해서 공연을 같이 그렇게 좀 했고 공식적으로 이제 발족된 게 98년도 그렇게 이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오다가 극패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의용이 이제 들어서도 현중에 의용이 들어서면서 2003년도에 극패 활동이 이제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민주노조가 들어서면서 2014년도에 다시 우리가 가면서 한 거 고구마 공연이라고 그때 당시에 회사 경영진이 우리 조합원들을 고구마라고 이렇게 취급하면서 막 말이 나오면서 이제 그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극패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데도 다른 현장 단위도 거의 비슷한 이 고민을 안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문화패에 활동한 사람들이 간부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활동 역량이 모든 게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활동 역량이 그만큼 많다 보니까 남들보다 항상 앞에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가장 많았지. 전부 다 뭐 임원 맡고 대의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의원 조끼 입고 임원인데도 조끼 입고 북치고 댕기고 조끼만 벗고 북치고 댕기고 막 이랬으니까 그때 당시도. 우리 중고업의 전직 위원장들 중에 풍물 놀이패 아니서 위원장 찾아보라 그래서 몇 명 되는 거예요?
천부적이네요. 문화패 출신들이. 그래 돼 버리니까 솔직히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장 깊이 있게 안 가지고 그리고 그 와중에 힘들다고 이제 지쳐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한 10년 어용 뺏기고 나서 만약에 그 초반에 폼물도 그냥 해산했으면은 다시 모집은 안 됐죠. 결집은 안 됐어. 그냥 헤비만은 개중식만 좀 남아 있자 존재한 거지. 엉겁길에 10년 동안 놀다가 뭐 하자 그러니 됩니까? 아무도 못 했는데 그냥 개중에서 이렇게 헤비만 떼놓고 그래서 헤비만 떼고 그냥 1년에 한 번? 그것도 뭐 돈 없으면 뭐 2, 3년에 한 번 모일까? 아무 활동도 안 하고 다 죽어 있었으니까 그동안 뭐 했었겠어요? 그러니까 집행부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그분들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으니까 문화패가 전부 다 문제 이제 원래 침체기에 신규 들어가는 인력 거죠. 추원도 안 되고 젊은 친구들 요즘 누가 악질나 합니까? 힘든데 그리고 항상 맨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걸 감내하기 힘들고 회사 쪽에서도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입사를 2005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저는 학교에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풍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어디 뭐 취미나 뭐 특기 활동 적으면 항상 풍물을 적었어요. 적었는데 뭐 일단 지내다가 풍물을 했다 학교에 다닐 때 풍물을 했다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운동권이다 뭐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 측도. 그러니까 내가 풍물을 치니까 풍물 친다 손오니까 너 풍물 쳤냐 하면서 나 이제 지나고 나서 얘기 들었지만은 약간 감신사원 얘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예패 활동한 사람들이 어떤 활동가 쪽으로 이게 할 것이다라는 걸 회사는 보고 아마 관심사원으로 지켜보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렇게 하면은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야 그런 거 풍물했다고 그런 거 그런 데 쓰지 마라 괜히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었거든요 처음에. 아니야 다를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풍물을 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때만 되면 뭐 대원 같은 거 나가는 건 아니지 뭐 이런 식의 회사에서 먼저 그렇게 관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되돌아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현장 간부로 들어가면서 문화패가 약화된 거잖아요. 결과로 보면. 그러면 지금 상황에 두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문화패들이 선봉에 서는 만큼 집행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문화패를 지켜서 그 문화패의 역할을 높여내는 게 맞을까요? 선배님들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해요. 각각 다 다르실 수 있으니까. 그거 참 말하기가 답답한데 근다고 현장 버리면 문화패가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 그 생활하는 거래요. 그런다고 문화패를 한다고 무조건 현장은 무조건 접어라 이것도 안 맞고 현장 때문에 문화패를 안 하겠다 이것도 좀 말하기가 좀 그렇고 사실은. 근데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는 어차피 움직이는 사람이 한정이 돼 있어요. 문화패라고 해서 뭐 현장에 안 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현장하고 같이 어울려서 가다 보니까는 결론은 문화패 자체가 소홀해지는 거죠. 모든 게. 이게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는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나는 생각에 활동이 안 되면은 이게 현장이 안 되면은 문화만 가지고는 우리가 다른 걸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나는 일단은 현장 활동이 더 우선시 돼야 된다. 특히 지금 현재 뭐 어용 쪽의 세력이 계속의 세력이 올라오고 있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은 이 의견에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없으세요? 반대보다는 예전에 풍물하고 우리하고 가장 많이 싸웠던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활동이 우선이냐 아니면 우리가 직권이 우선이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현장 활동하면서 그리고 저 집행부 파견 나가는 것도 파견이라 보자 우리는. 그래서 문화패는 노래패니까 노래패에서 하면 이것도 똑같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까지 고민했던 우리가. 그리고 그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많이 데리고 가려고 하지. 우리는 안 된다. 잘라야 된다. 참 이거 갖고 우리도 참 많이 싸웠고. 그리고 이제 이 집행부가 예를 들어 어용일 경우에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어떻게 활동해야 되고
이 지평부에 대해 가지고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부터 일이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우리가 분명히 주체적인 그래서 노래마당 이름이 노동자 노래패 노래마당이거든요. 노동자협에서 조직에서 나왔어요. 그 과정이 또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요. 노동조합에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폐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노래마당이 아니에요. 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문화회가 아니고 현대중공업 현장 문화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지부나 어디 이게 소속이 안 노동자가 돼 소속돼 있는 게 아니고. 노래패만? 그러니까 집행부가 아니요. 호영이 되든 민주가 되든. 회칙에 아. 그걸 조합으로 엮으냐 아. 안 엮으냐 차이는 왜냐하면 그 엮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 그 처음 회칙에 좀 만들 때부터 각 그게 해발로 어용일 때 그런 아니, 거 아니. 아니고요? 이 자체에서 왜냐면 주관적이 그때 되고 하청 노조도 있고 누구나 다 들어와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목적을 거기에 뒀던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나올 때 누구죠? 윤재근이 있을 때. 예. 윤재근이 때 지평부하고 싸우는 게 그거 같고 넣어라. 그럼 지원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원 안 내줄 것 같아요. 그래, 그래 해서 하지 마라. 우리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된다. 지부에서 지금 지원금을 받는 것도 뭐 상공회나 저 같은 경우는 반대를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던 거고요. 지원금을 저 받거든요. 그 반대를 한 이유는 우리가 그런 것을 겪어왔기 때문에 둘은. 죄송한데 제가 정리가 다 안 돼서 그 노조 소속인 걸 뗀 이유가 뭐 때문에? 누구나 구분을 두지 마세요. 세분화요. 하청 노조도 있잖아요. 하청 노조들이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때 당시 94년대는 하청 노조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나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아니 노조 하나 단일 조합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문화회는 전체 노동자가 다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 하청노조를 떠나서 대단한데요. 그때 그래서 회칙을 그렇게 그렇구나. 현중 노조로 안 넣고 현중 노동자로 어. 일원화시킨 거예요. 근데 하청 노동자들이 같이 함께 하나요? 제가 했죠, 저는. 하청이셨어요? 저희하고 제일 처음이에요. 지금도 노래를 하고 있죠. 지금 노래패 같은 경우에도 이 하청 이제 동지들하고 같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아닌 거죠? 자동차는 예, 노조잖아요, 자동차는 그죠?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칙 중에 다른 세 번은 다 잊어먹더라도 그거만은 잊어먹지 말라고 제일 중요하죠. 제가 왜 이제 그 노조 운동이 먼저인가 아니면 문화회 활동이 먼저인가 이 논쟁에 대한 이유 그때 주고받으셨던 혹은 지금의 생각을 여쭤보는 이유가 아직도 이 고민을 다들 해요. 아직도 많은 다른 여타 노조 문화회들이 어쨌든 임원은 할 수 있는 계속 이렇게 그런 요구성을 받아 안고 계속 고민하고 이게 문화회의 약화로 계속 가니까 이게 선순환 구조로 새로운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위에 선배들은 그 역할을 해주고 다시 돌아오고 뭔가 이게 아니라 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밑에는 사람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할 바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도 중공에 비하면 훨씬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걸음을 걸어가고 있어서 그분들한테 어떤 고민의 이야기들을 뭔가 좀 던져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문화회 자체에서도 사람이 많았을 때 그런 것은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됐었어 사실. 근데 자꾸 빼가다 보니까는 아까 상군 동지가 말했다시피 이걸 문화회 자체로서 거기 이제 조합하고의 이런 많은 다툼도 있었지만은 어느 한때 또 뭔 이야기가 좀 돼가지고 문화부에만 2명만 파견 나가서 한마디로 문화부만 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노래패 1명, 뭐 풍물패 1명 이런 식으로 나가서 문화부만 하고 그런 게 더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인원이 많았고 지금은 어차피 인원도 적지만은 또 활동하는 인원도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이게 자꾸 묶이는 거지 사실.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러면 노조 운동이 제대로 돼야 노동자의 문해 운동도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반대로 노조 운동보다 노조의 문화를 책임지는 이 단위가 어떻게 선동을 잘 해내고 튼튼한가 이것이 더 많은 활동가들을 배출해내고 의식 수준과 조직력들을 강화하는 일면이지 않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만나 뵈니까
왜냐하면 그 어떤 조직보다 문화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활동가들이 제일 튼튼하고 어쨌든 제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화회가 제대로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우리 노동운동의 노동 문화는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풍물패도 사람 없고 뭔가 제대로 안 되면 그냥 손 놓을 수 있잖아요. 그냥 현장에 임원지도로 노조운동으로 다 투여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 하시고 소수지만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노동운동 안에 노동문화가 가지는 위치와 중요성, 뭐가 중요해서 지금 계속 활동하고 계신지. 질문이 약간 좀 뜨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출발이 이제 물론 파업을 통해가 그리고 특히 120일 파업 통하면서 이제 뭐 서울에 가면 길사대 가면서 여러 가지 보면서 느꼈던 그리고 공부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뭐 하여튼 어떤 공부? 네? 인내 쪽으로? 아니요. 아 있잖아요. 네, 네. 운동 공부. 그래가 하여튼 그때 강사로 온 애들하고 그쪽이 많이 주일마다 모니까 내 그런 걸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 명확하게 박혀 있으면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리고 문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노래랑 내가 좋아하는 거 같이 하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하고 오로지 그게 아니고 다 생각만 갖고 하는 거하고는 유두리가 굉장히 적잖아요. 유두리가 맨날 막 입으로만 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뭐 이걸 그 사람 다가가는 조합원들이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같이 접근하면서 같이 또 앞으로 가야 될 미래나 아니면 이 생각들을 좀 주입시키게 한다 아니면 같이 공유한다 뭐 그렇게 해라는 것이 맞고 그래 해야지만 나중에 뒤에 후회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노래가 좋아가 온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 활동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자기가 희생 안 하면 안 될 위치에 딱 하게 돼 있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생각을 어느 정도 정립시키고 그다음 그걸 갖고 이게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젊은 애들이나 이런 거하고 이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그 젊은 분들은 그렇게 사상 학습을 시키지 않나요? 근데 안 할락해요. 그거를 노래만 내가 하겠다고 왔는데 이제 와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노조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행사를 이래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젊은 친구들이 그게 공감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집행부가 민주집행부가 파업을 하고 이래 되면 우리가 뭐 지원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들은 이제 좀 같이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더라고요. 그냥 단지 와서 노래 부르고 그냥 풍물 치고 이거는 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뭐 행사를 하고 이제 뭘 하자 하면 그것을 부담을 느끼는 모양이다. 젊은 친구들. 제가 처음에 2014년도에 민주노조가 들어오고 나서 내가 배운 게 또 풍물패고 하니까 현중노조에 옛날부터 풍물패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한번 뭐 그 민주항에 우리 소식지 그 농조합 그 소식지에도 나왔더라고. 풍물패원을 모집합니다 하고 제가 전화를 걸었죠. 그 지부에 저도 노동조합으로 그때 조희쟁이 문화실 거기 전화를 걸었더니 몇 시에 여기 어울림터 여기 문화공간으로 가봐라. 그래 왔어요. 왔더니 그때가 인단투 출정식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 문을 여니까 종모 형님 그때 상세하고 있었고 형님 다 계셨죠. 그러면서 풍물패 좀 하다가 갑자기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전조합원 단결하여 일사투쟁 승리하자. 저는 되게 생소했어요. 약간 좀 이거 뭐지? 난 풍물 하러 왔는데 이걸 이렇게 하고 뭐 주먹질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일단 그날 하루는 그냥 그렇게 하고 집에 갔는데 내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형님들이 쟤 오겠나? 안 올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역시 고민을 좀 했어요. 내가 이럴 건지는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 분위기도 그랬어요. 그 아까 형님들은 뭐 87년 다 같이 했다 그랬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 저 정도 되는 연차에는 보통 14년도에 그렇게 활동을 시작했을 텐데 그때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민주노조가 다시 집권하면서
누구나 다 뭐 집회 현장에 가고 뭐 그런 분위기가 좀 바람이 불었다 해야 되나? 그런 분위기에 또 한 것도 있었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까 문 앞에 활동을 하다 보면 진짜 뭐 가장 눈에 집회 현장이나 그런 현장에서 가장 앞에 있잖아요. 풍물패 같은 경우는 이제 길놀이 하니까 맨 앞에 있고 그리고 노래패는 무대에 올라가 있고 하니까 가장 눈에 띌 수밖에 없고 14년도까지만 해도 관리자들이 집회 현장에 와가지고 사진 찍고 있으면 누가 왔나 뭐 그런 기억이 좀 나네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뭐 생활이 됐다 그러면 생활이 있다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문화활동을 좀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형님들 말씀하시는 건 상고님님 선배들 말씀 들어보면 그냥 내가 오늘 일주일 이번 주 안 오더라도 이 팬은 있을 거다. 그냥 편하게 왔다 그냥 내가 한번 노래 한 곡 부르고 그냥 악기 한번 두드리고 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인원이 적고 활동이 약간 좀 조조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생활로 그냥 자리 매김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렇게 일상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게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5년 뒤에 그러면 현중문화회가 어떻게 될까? 지금 새로우신 분들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선배님들은 계속 어쨌든 정년에 가까워지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현중문화회는? 저도 한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전 하청지회 소속이고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전 처음에 이제 그냥 현중 지부 소속 문화회인 줄 알고 저는 이제 당연히 하청 노동자니까 가입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따로 독립이 되어 있어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잘했고 조금 전에 뭐 선배님도 말씀하셨는데 의식적으로 어느 정도 무장이 되지 않으면 문화회 활동도 사실 쉽지 않다. 그리고 현장 활동을 또 임원들로 많이 가는 이유가 의식적으로 어느 정도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활동을 할 수 있고 간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다 필요하다, 두 개 다 필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와보니까 제가 들어온 지 이제 햇수로 3년째입니다. 왔는데 전부 나이 드신 분밖에 없어. 젊은 조합원들이 그렇게 현장에 꽤 보이는데 등록은 되어 있는데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활동을. 그래서 이게 앞으로 보니까 몇 년 더 가면 87세대들 다 정년하고 나가면 문화회도 정말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셀 동지가 지금 업체에서 족장 일을 하고 있는데 노래를 되게 잘하죠. 노래를 되게 잘하고. 그래서 이제 제 욕심은 이제 하청지에도 문화회가 필요하다. 저는 노래회를 하나 만들려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제 왔는데 사실 와보니까 현중 지부 문화회조차도 힘든 지경이다. 그래서 앞으로 좀 각성해서 현중 지부 조합원들도 정말 많이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몇 년 후를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좀 힘든 난간에 좀 봉착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 현중의 문화회가 없는 것과 지금 있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아니 현중문화회가 어떤 패도 노래패, 풍물패, 극패, 몸집패가 오롯이 다 없어지면 조합원들한테 체감도가 다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집회 문화겠죠. 집회 문화. 집회 자체가 우리가 지금 단사로서 모든 패를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한때는 거의 한 시간 정도의 그 공연작을 만들어 갖고 다 같이 했을. 아 그래요? 예, 그런 것이 몇 번 있었어. 전체 공연 그래갖고 했음. 그게 전부 패가 다 섞어서 그래 했던 것도 있고. 집체극 형식으로 1시간짜리 집체극 형식 그건 1시간 됐지. 40분, 이게 그런 식도 있었고. 자, 이 풍물 노래 이게 다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못 했을 때인데도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한 적도 있고 그 몇 번 했을 건데 그러게. 그리고 한마디로 딱 우리가 공연 형식으로 만들어 주니까 그 집회장 분위기가 확실히 틀려지는 그 당시에.
그런 적이 아마 저 예. 우리 동구가 잘할 거예요. 그런 거. 최근 일로만 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사 안에서 하는 집회나 파업 집회 때나 조직 조합원들 집계를 시켰지만은 최대한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그 집회 흐름을 많이 축소하고 발언만 짧게 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전에는 뭐 길놀이를 시작으로 사전 노래마당 중간에 몸집회 들어가고 급회는 퍼포먼스 진행하고 그런 거 어디 꼭지에 다 넣었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한참 그렇게 많이 할 때는 아 이게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뭐라 해야 돼 식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줄이고 없다 보니까 없으니까 너무 집회 문화가 허황한 거예요. 너무 끝나고 재미없고 그러니까 그 노래 한 곡을 그냥 부르더라도 야 이게 한 곡이 있음으로써 뭐 직결되는 뭐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듯한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길놀이가 문을 열어주면은 그 행사의 시작을 알리게 되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게 그 식상한 거는 우리 조합원들만 그리고 준비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만 식상했다라고 준비하는 사람들만 식상했다라고 그냥 기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우리는 똑같은 걸 계속 하니까 내 조합원들이 바라보는 것도 뭐 비슷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쨌든 노동가나 뭐 몸짓이나 뭐 극이나 다 거기에는 뭐 우리 안에 이제 벌어지는 모든 노동에 관한 것들이 다 담아져 있으니까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이 진행하니까 발언만 하다 보니까 이게 집회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말이 안 돼요. 상당히 뭐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이제 앞에 할 때 마이크를 많이 잡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회에 오면 자기 에너지를 이렇게 뿜어낼 수 있도록 누군가는 그 역할을 맡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직국장이나 조직쟁이 실장이나 위원장이 하는 거랑 약간 다르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를 탁 모으기도 하고 노래도 같이 하고 박수도 치고 이렇게 자기들이 뭔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에너지를 뭔가 문화적인 요소와 예술적인 요소가 결합해서 그걸 하도록 이렇게 이끌어내면 일정하게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자발성을 쭉 끌어올릴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풍물을 자체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예술적인 문화적인 기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뭔가 그 조합원들에게 전달되는 뭐 이런 울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되게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노동자들의 집회 문화든 일상 문화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공업은 그 이제 12년 그 기간 동안 활동이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 예. 네, 그러면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숙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왜 우리는 노조 간부도 했고 현장 활동도 했는데 왜 그 12년의 문화회가 활동이 중단됐을까? 그때 완전히 다 멈췄나요? 아니지. 우리는 이제 많이 갔지. 지역 집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장이 멈췄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멈추기 맞지. 그러니까 이제 그 노래패는 그 하요도라고 하는 그 뮤지컬 비슷한 이제 공연을 이제 만드셨어요? 같이 만들었죠. 저희 이제 새벽이라고 하는 그 이제 연극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 하고 싶은데 약간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거를 울산에서 하고 창원에서 하고 2번인가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이후의 활동은 되게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화 활동도 중요하고 문화회 활동도 중요한데 현장 활동도 중요하다. 그러면 현장 활동이 없어진 거죠. 노조가 어용으로 가면서. 근데 그 활동의 그 공백기가 사라져 버린 거고 민주노조가 다시 생기니까 여기는 그 이후에 문화회 들어온 동기도 많고 그리고 그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던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활동을 안 하는
왜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바라볼 땐 되게 화려한데 그거의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 자기 시간을 일정하게 이제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점점점 멀어지는 거고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거냐 그리고 저는 노래나 풍물이나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세대가 왔는데 이 새로운 세대랑 같이 호흡하면서 뭔가 그런 것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조합원들도 점점 옛날 5, 60대가 아니라 20, 30대가 그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많은 어떤 혁신과 변화가 필요해야 된다. 그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서로 상호 침투하지 않으면 의미 있을진 모르겠지만 미래로 가면 그 공간을 메꿔야 될 젊은 사람들은 별로 매력을 못 느끼게 된다면 재미없는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잘 풀어야 될 숙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너무 공감하는데요. 다른 분들, 그러니까 다른 매체 노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풍물이나 또 이런 고민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풍물 같은 경우는 고민한 게 아니고 뭐 어차피 현장 활동이 없어지니까 전부 다 일단은 뭐 공간에 있어도 그냥 거의 침묵 형식이 돼버린 거야. 내 같은 경우에 39에 오용 들어서고 51에 민주 들어선 거예요. 52에. 그러니까 북 하나 들고 뛰기도 힘든 나이가 돼버린 거야. 아 솔직히. 북을 안 들고 안 뛸 수 있는 걸 고민을. 그게 아니. 그렇게 되고 이제 정년퇴직 하신 형님들도 있어버리고. 그 상황이 우리는 활동하고 이제 문화 자체가 우리는 풍물 자체는 활동하고 무조건 연계가 돼 있었어. 12년 동안 아예 안 했어요 거의. 뭐 어디 가족 동반해서 야유회 한 번씩 가고 하는 그 정도. 어차피 공간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그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시기를 지나서 이후에 대한 네.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다들 이제 비슷한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현장 문화패이기 때문에 요 정도 하면 돼라는 생각 그리고 또 어떤 단위는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왜 문화에 대해 우리 노동자 문화에 대해 관심이 없어? 우리가 그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시는 고민들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시점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에 대한 바라보는 입장, 준비하겠다는 마음의 자세 이런 지점들이 어느 만큼 동의되시고 그렇게 좀 절박하거나 심각하게 생각이 드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광이 형, 풍물패는 풍물패는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길놀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왔어요, 저도. 뭐 어떻게? 길놀이만 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풍물 소리는 좋았어. 소리가 좋아서 간 거예요. 처음에 좀 멈칫했어요. 말 안 믿기죠? 예, 믿기지 않습니다. 선배가 비디오 테이프 하나 달랑 주면서 내가 그때 소년품 94년대 첫 합병돼가지고 우리만 집회를 하는데 우리 중자매가 따로 있을 때죠. 비디오 테이프 하나 주고 야 멈추다 하나 만들어라. 그때 소위원들 몇몇 데리고 내가 비디오가 있나 뭐가 있나 친구 방에 숙소에서 비디오 틀어보면 대충 맞자가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나서 풍물은 내가 소리가 좀 항상 그 공간이 중잡이 해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가 좋아서 몇 사람들이 치고 있었으니까 그 앉아있어 친구고 이 조합과 연결이 된 거고 집하고 같이 이제 하다 보니 중장비는 중국어가 틀려가지고 사무실 북 치고 파업을 하든 집회를 하든 치고 들어가는 일이에요. 북 들고 옛날 동생들도 그래 많이 했지만 북 들고 가서 뚜리 패고 하는 일이었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 한 20년 넘게 전국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왔어요. 맨 앞에 서서 항상. 끝나고 나니까 이제 10년 동안 놀 때 놀았죠. 들어오니까 또 맨 앞에 서서 또 그 지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었어요. 기량을 올리려고 생각도 안 했고 이 정도만 되는 것 같다. 그건 상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여기까지 한계니까 더 이상 늘리라고 생각은 없었고 에라 모르겠다. 이제 지치는 앞으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요. 기존의 멤버들도 안 움직이는데 내가 더 이상 이제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시아 서버 알겠지만 이제 그 4명 우리 오신 분 내 갖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 설득하고 한다고 다 대가리 달고 다 조지고 다 빠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새로운 신규 인력 아까 말씀하신 젊은 친구들에 맞는 취향의 젊은 문화 안 맞아요. 젊은 친구들 현장에 앉아 있으면 문화가 우리가 틀리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30대, 20, 30대 애들 친구들 우리 3, 40대, 30대 애들하고 앉아 있으면은 문화 수준이 틀려요. 보는 시각이 틀리고 문화가 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참 힘들어요. 이 핸드폰 하나 사용하면서 같이 소통하기도 힘들고 틈만 나면 게임 들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그 소통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집회 하나만 하기도. 그러니까 나도 야 내가 쫓겨봐서 그럴까 이렇게 하나 했었다. 그런데 내가 이 친구들한테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한계가 득치더라고. 왜? 우리 표현 자체 지금 움직이는 인원도 조직으로 다 빠져나가고 겨우 4명이에요. 저 또한 대의원 임기가 대의원이지만은 빠져나온 거예요. 잠시만 혹시라도 그러면 내 풍물이 좀 안 되니까 자리 좀 비워달라. 그럼 한 사람 대의원이 또 있으니까 만약에 부서에 혼자 대의원이었으면 이런 짓도 못해요. 한 명이 더 있으니까 맡겨놓고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현실이라고. 급회는 어떻게 해요? 극배요. 네. 극배도 지금 우리가 한 코로나 때문에 쉰 것도 있지만은 극배는 어차피 2014년도에 다 재정되고 좀 대부분 우리는 제가 이제 96년도 제일 있구나 그 김순율 그 창단 멤버가 있었는데 그분도 지쳐갖고 이제는 극회에 거의 안 오고 그래 이제 제하고 이렇게 몇몇 이제 이지영 동지하고 오늘 저 양진현 동지 왔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뭐 민주노조 때 아니구나 어용 때 입사했죠 이 친구들은. 그래 이제 민주노조 들어 입사했는데 같이 일을 했는데 조금 많이 힘들어요 지금. 극배들이 지쳐가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좀 의기투합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뭐 좀 젊은 친구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 극이라는 게 정말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우리가 이제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좀 있다 솔직히. 아까도 앞에 얘기했지만 단막극을 통해서 뭐 이렇게 발언에서 통하는 것보다는 단막극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걸 그런 걸 하면 조합원들이 호응도가 있고 꼭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좀 어렵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다도 좀 우리 기존 멤버들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좀 의기투합을 해야 되겠고 그걸 계기로 어떻게든 모르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더 들어와주면 좋겠는데 그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다시 한번 더 극회가 좀 이렇게 활성화 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조금은 조금 솔직히 좀 침체돼 있어요 극회가. 저는 장르적으로 극회가 되게 날선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니까 뭐 그냥 일반 가요를 잘 불러서 노래 흥미가 있어서 뭐 들어올 수 있다거나 풍물 소리하고 다르게 극회는 정말 어쨌든 그 우리가 담아야 하는 내용이 반자본이잖아요. 노동해봐.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선이 있어서 어떻게 극회를 활동을 어떤 관심사로 들어오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예, 저 극회에 탤런트 하려고 들어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면도 있죠. 오,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기긴 했어. 잘생겼어. 뭐 앞에서 쭉 얘기하셨으니까 2014년도 민주노조가 들어섰을 때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그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의미, 현장에서 우리가 왜 이런 거 몰랐을까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막 살아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진짜 분위기도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에서 그때 정병천 동지였을 거예요. 그때 징계를 받았나. 그래가지고 저희가 강문을 돌면서 아침 출두를 할 때였어요. 현수막을 딱 들고 있었는데 누가 딱 오더라고요. 진영아, 네 연기 한번 해볼래? 이러더라고요. 캐스팅 근데 같이 그때 아침 출두하는 그때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이제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 여러 군데 이제 막 발을 담그기 시작했죠 이제 막. 그러면서 저 그럴 시간이 없다고. 저 막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3-4개를 맡고 있어가지고 저는 시간적으로 없습니다. 야! 난 6개를 맡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급회장님 지금 연기야. 연기하시면서 네. 대단하시는 거죠? 제 성대모사를 좀 하는 건데 그래도 다 아신다 지금 얘기 들으면 알아. 딱 나오잖아. 딱. 그러면서 제가 이제 코가 깨가지고 극회를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2014년도에 그때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저희 창립 행사를 준비했었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극회에 대한 어떤 이제 사람들과 같이 이제 공연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나름의 어떤 동지도 느끼고 뭐 의리도 느끼고 재미도 있었고 이런데 지금 보면 현대중공업 극회란다. 저희 문화회 극회에서 사람들이 역량들이 다 좋아요. 현장에서 역량력들도 다 있고 그러니까 임원도 배출하고 저희 집행관부도 극회 저희가 한때는 다 대의원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개 어떤 이제 문화회에 대한 어떤 그런 충돌이 아니고 현장에서 이제 현장 활동을 하면서 어떤 충돌들이 많이 생깁니다. 다른 뭐 사람들과의 어떤 충돌 이러면서 나 좀 쉬겠다. 나 이러면 못해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 둘씩 뭐 몇 명 되진 않지만은 조금 잠잠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극회에 대한 어떤 애정과 이것들을 또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매주 계속 모였어요. 계속 밥을 사 먹입니다. 자기 돈이지만. 그러면서 모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이번에 저희 지부장 선거를 또 치르는데 본의 아니게 또 나눠졌어요. 그 속에서 저는 어쨌든 감정적으로나 본인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다 좀 틀릴 거라 생각해요. 그걸 풀어 나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속에 담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극회로서의 중점으로 생각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활동으로서 보고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 활동할 때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극회에 대한 애정도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동시에. 근데 저 역시도 만약에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활동성이나 오형으로 바뀐다거나 이랬으면 저 역시도 극회에 대한 참여도라든지 관심도 떨어질 수밖에. 뭐냐면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서 집회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딱히 설 무대가 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극회에 충실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외부에 쓴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저희가 생업은 당연히 현대중공업의 직원이고 그 와중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활동을 하면서 문화회를 활동하다 보니까 다들 약간 좀 핑계적인 말로 저 역시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다른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공연을 준비하기보다 외부의 어떤 힘을 빌려서 준비하거나 공연을 하고 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희도 뭐 새로운 사람들을 또 당기기 위해서 저희 현중지부에다가 예를 들어서 저 홍보물 나오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한다 하지만 항상 집회에 모이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에 관심 없으면 현대중공업 안에 있는 문화회에 관심을 가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암만 뭐 연기를 잘하건 뭐 힘차게 팔뚝질을 하건 저희 현장에 있는 얘기를 떠들어대던 일반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그 정도로 와닿으면은 노동조합의 어떤 지침이나 활동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죠. 이쪽에 계신 분은 어떻게 그때 들어오시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영진현 편과 비슷한데 저도 2014년도에 저 2007년도 입사인데 저도 뭐
회사의 탄압 같은 것도 받고 이제 그것도 봐왔고 그래가지고 이제 14년도 민주노조 들어서고 나서 그때 극회가 항상 뭐 퍼포먼스나 이런 걸 좀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뭐 조합원들에게 웃음도 주고 아 집회 문화를 좀 즐겁게 만들어 주고 있겠구나 했는데 그때 아마 16년도인가 14년도 하여튼 창립 기념 행사 때 그때 우연치 않게 이렇게 모습을 봤는데 그래 친구들이 다 또 극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극회 활동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연치 않게 이렇게 갔는데 가서 야 그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우연치 않게 또 창립 기념회 행사 그때 동천체육관에서 아마 진행을 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몸짓으로만 하는 행동을 해서 이렇게 그걸 한번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재밌더라고요. 이제 하면서 아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보여줄 수 있는 거구나. 또 내 몸 동작, 우리 말소리, 목소리로 아 이 이제 조합원들한테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이런 느낌이 살짝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극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울산에 극회라는 게 존재하는 건 전 중공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례적이고 이색적이고 정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극이라는 거 내용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노래 다니는 창작을 중공업 노래패가 창작을 해서 곡을 만들어내나요? 몇 곡 있어요? 몇 곡 있어요? 네. 아 이렇게 앨범을 만들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되나요? 앨범 남긴 적 있어요? 예, 앨범 한번 만든 적 있어요. 언제 만드셨어요? 앨범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고 그 만들었어요? 곡에 예전에 대해서 만들었어. 있어요. 한 4개 정도 우리가 쭉 만들었던 노래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네 곡을 담아서. 네. 그러면 그건 90 저 몇 년도? 96년도? 90 아주 예, 정말 옛날이네요. 네. 6년도. 그러면 그렇게 곡을 만들면 어떻게 보급하나요? 조합원들에게? 테이프로 만들어가 아. 옛날에 뭐 CD였으니까요. 아, 만들어서 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창작 활동을 안 하시나요? 꾸준히 저희 노래패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곡은 만들고 있습니다. 곡은 만들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재는 살인이다. 뭐 제가 뭐 앞에 우리 선배님들 말씀하셨던 그런 면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뒤에 보시면 젊은 좀 세대들이 있잖아요. 이 세대들이 2014년도 민주노조 들어오면서 이제 그때 들어오면서 활동을 하던 그 전에 입사를 했지만 이제 좀 바뀌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활동을 하던 세대들이거든요. 그 앞에 기성세대들보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활동을 하던 이제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세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갈라져 있는 그런 이제 좀 그게 보이죠. 그러니까 선배님들 생각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들 세대에 또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 앞에도 이렇게 보면은 기성세대에 활동하시던 분들하고 저희 세대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기성세대에 활동하시던 분들은 이제 옛날에 고전 방식 쉽게 얘기하면은 고전 방식 그러니까 87년 대투쟁 때나 이럴 때 해왔던 진짜 깡다구 방식 이렇고 저희 이제 세대에 와서는 이제 좀 그걸 좀 변화시켜서 뭐 예를 들어서 노래패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뭐 노래 뭐 늙은 노동자의 노래라든가 아니면 몇 곡밖에 없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노동가도 있지만 이제 저희들이 추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제 회사 안에도 이제 조합에 계신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선배 세대와 이제 후배 세대들이 확연히 이렇게 확 이게 표시가 나게끔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은 이제 옛날에 87년도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화된 그런 걸 좀 바라는데 예를 들어서 노래도 보면은 뭐 투쟁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노래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광석 노래 뭐 일어나라든가 아니면 그 뭐 안치환이 노래라든가 이런 게 기존의 젊은 세대들이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노래로 조금 이렇게 해주면은 또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 이제 한 번씩 이제
투쟁의 현장에서는 그런 노래를 갖다가 좀 부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투쟁가 부르고 그 다음 이제 또 젊은 세대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일어나라든가 뭐 이런 노래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골리앗 그 뭐더라 저 크레인 점거하면서 그 저희들이 그 텐트 치고 했었잖아요. 그때 했을 때 노래패 나름대로의 이제 뭐 저녁에 좀 뭐라 해야 되노 너무 이제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지루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공연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준비도 나름대로 하고 했었는데 그때 뭐 사정상 그것도 못 하고 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배님 세대나 우리 후배 세대나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생각의 차이라고 해야 됩니까? 좀 그런 면에서 조금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앞으로 이제 선배님들이 나신 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이걸 꾸려 나가야 되잖아요. 꾸려 나가면은 또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패가 좀 활성화되고 좀 이렇게 좀 오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아까 우리 선배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에 뭐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뭐 집행 간부라든가 뭐 대의원이라든가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고 하니까 그 자리매김을 갖다가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매김을 아예 뭐 다음 우리 세대부터라도 이 문화패라는 요 조직들은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집행 간부라 이런 간부 쪽으로 안 뺐으면 좋겠어요. 빼지 말고 그냥 문화패 조직에서 이렇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후배 얘기하는 게 꼬라서 보기 싫으신가요? 마음에 안 드는 감정인가요? 그러니까 저희 노래패 같은 경우에도 한 민주노조 들어서고 제 기억으로는 노래를 하려고 마이크 순번까지 기다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저희들이 뭐 좀 제발 올라가서 노래 좀 해라 이런 실정이지만 그때는 한 20명이서 제가 처음에 노래패 들어왔을 때는 진짜 노래 부르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세대들이 이제 뭐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현안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다 빠져나가 버리고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인원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게 좀 아쉽기도 아쉽고 좀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어쨌든 노래패 안에서 창작곡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급해요? 조합원들이 우리 노래패들이 이런 노래 이번에 만들었다네 하고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전에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얼마 전에 임원 선거를 하면서 우리 지금 현 지부장님이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노래를 이렇게 뭐 CD 하나 주면서 뭐 이렇게 기존에 따로 있는 음악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야, 노래패는 곡도 많이 만들었는데 음반 한 번 안 내나 이러더라고요. 저희들은 음반을 내고 싶죠. 뭐 어떻게 뭐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좀 섣불리 이렇게 확 나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부나 이런 차원에서 좀 어느 정도 전폭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얼마든지 지금 현재라도 음반을 낼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곡도 뭐 최소 10곡 이상은 가지고 있고 되는데 지금 뭐 지구에서 뭐 아니면 뭐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우리 문화실에서 좀 어느 정도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뭐 지원 쪽이나 이런 걸 얘기해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면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음반을 내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음반은 뭐 스튜디오 녹음 비용도 다 몇 천만 원 들어갈 텐데. 그 정도까지 제가 문화패 지금까지 또 다 돌아봤을 때 제일 잘 되는 데가 정교조 노래패 한파, 그다음에 자동차 중에서도 노래패가 가장 잘 되는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자동차가 잘 되는 이유는
집회 때만 문화회 활동이 있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조합원들한테 그 식당에 거기 자동차로 어쨌든 채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널에 조합원들이 식사할 때 계속 문화회가 1시간짜리 공연을 만들어서 노래랑 풍물이랑 그 안에서 어쨌든 4개가 되는 극까지 해서 그걸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토요여서. 얼마 전에도 그거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일상적으로 우리 조합원들한테 자동차 문화회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계속 연설이 아니라 문화 공연으로 어쨌든 계속 접하는 걸 열어두니까 문화회에 일반 조합원들한테 다가서는 게 다른 것 같고 정교조 한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본 공부 작사 작곡부터 해서 자기들 이제 교사들의 애환이 담긴 노래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처음에는 거기도 이제 교육감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각자 빚을 내서 2-3천만 원씩 만들어서 음반을 계속 만들고 그 음반을 조합원들한테 주면서 자기들의 존재감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하면 근접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극회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집회 때뿐만 아니라 영상이 어쨌든 신부장님이 영상을 하시니까 조합에서 이야기하는 조합의 중요한 투쟁의 사안들을 극회와 영상회 그리고 문화회들이 한데 모여서 뭔가 좀 새로운 방식으로 근접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걸로 좀 출구를 좀 다양하게 뚫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않으면 신부장님 네 집회만 가가지고는 그러니까 영안 이런 고민은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제가 그렇죠. 코로나 19 재작년인가? 작년 시작 때부터 이게 막혀 있으니 집회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니 모임도 안 돼. 그래서 얘기했어요. 폐양된 회의하면서도 어쨌든 뭐 지금 교육도 노동조합에서 진행하는 조합원 교육도 다 영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합원들한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냐.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날 노래 연습하지. 화요일날 몸집회 하지. 수요일날 뭐 극회 하지. 풍물회 하지. 그 모습을 그냥 찍어서 유튜브에 그냥 그날은 그날 노래마다 하는 방송 날이다 하고 그냥 보든 안 보든 간에 진행을 해보자라고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극회도 아까 우리 양진영 우리 사무장님 역시 극회가 핑계가 되게 많아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잠깐만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현대 자동차에 거기 노래회라고 해야 되나? 네. 문화 하시는 분들은 아무 일 안 하고 그것만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아니요, 똑같아 일해요. 현장에 똑같이 일해. 아니 그 집행간부로 있으면서 그 문화만 담당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그 자동차 거기 있잖아요 그 문화 거기 이제 상근자를 별도로 뒀죠. 거기 상근자를 별도로 뒀죠. 상근자를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근자들이 노동조합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문화에 대한 일만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 지부장이 바뀌더라도 그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얘기 들었거든요. 일사에도 그렇잖아요. 재작년까지는 그랬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문화부장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실 거예요. 최 부분이 계시는데 이름 내가 실명은 그런 안 하고 그분은 자동차가 집행부가 실리든 민주 강성이든 한 10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더라고. 문화부 담당 조직실에 그분이 이번 때에서는 안 한다고 자기는 못 하겠다고 하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그때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성향이 다른데 이 같이 일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했었는데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게 그냥 그러니까 안에서 성향하고 상관없이 노동조합에 어쨌든 문화회가 있는 것은 이익이 되고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초반부터 자리가 꽝 하고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누군가랑 얘기를 나눴어요.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전에 오영이 잡기 그 전에는 문화체육부라고 있었거든요. 현대중고 노동조합 문화체육부. 그때 당시에 선배님 말씀 들어보니까 문체부의 부장이나 차장으로 들어갔으면 너는 한 번 잡으면 계속 가야 한다 이거야. 다른 실과는 다르게 이게 특성이 있다 이거예요. 문화 쪽은. 그래서 한 번 잡으면 계속 되게 오래 그거를 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만 봐도 그래요.
저 6년째거든요. 6년 7년째 연속으로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집행관부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문화회원 중에 집행부 올리면 안 된다 얘기했었죠. 말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런 데로 오라가는 다른 사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얘기가 뭐 아니 알겠어. 중요한 거는 내 궁금한 사항이 끝났으면 이제 아까 하는 얘기를 계속 해주세요. 중요한 거는 근데 이거 실무자 집행부의 문화 담당자라는 사람들은 문화회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더라도. 제가 봤을 때 자동차 문화회의 가장 큰 힘은 그냥 딱 사람으로 보면 자동차 놀이패의 허명호 형님. 그러니까 위에 문화 담당자가 어쨌든 쭉 가기도 하고 바뀌기도 했거든요. 바뀌기도 했지만 제가 봤을 때 명호 형이 어디 딴 데 안 갔어요. 다른 상근자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위로 노조 활동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문화회로 정말 헌신적으로 꼬로박고 장기간 이렇게 쭉 잘 될 때, 잘 안 될 때를 지키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으면서 이 바운더리를 계속 기획적인 면, 그 다음 내부적인 실력적인 면, 그리고 어떻게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회를 노출시킬 것인가라는 지점에 대해서 손을 한 번도 안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줄기를 잡고 있는 선배들이, 밑에 후배들이 어쨌든 지금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부흥기가 있을 때까지 계속 꼬라봐가지고 뭔가 악기를 터주는. 그래서 노래패가 지금 풍물패도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근데 노래패가 인원이 다소에서 되게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어떻게 늘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정말 1년의 시간을 두고 한 분이 계속 현장에서 조직사업을 1년 동안 하셨대요. 노래패 하자. 그러니까 예전에 뭐 밴드를 했던 친구들, 락을 좋아했던 친구들 이렇게 쭉 보면서 현장 투쟁하면서 그분은 또 현장 활동 하시면서 해고됐다가 또 다시 들어오신 분인데 그분은 꼬로박고 사람 조직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줄줄이 고구마 캐듯이 와 정말 영웅담이다 할 정도로 사람들을, 회원들을 늘리시고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탄탄히 짊어지고 온 건 허명호 선배님이 어쨌든 탄탄하게 지고 가시니까 이게 어느 순간 딱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 인원이, 자동차는 정말 역량도 대단하고 기획적인 부분도 굉장하고 사람도 이제 막 늘기 시작하고 그런 게 어쨌든 밑에서 그 암흑기를 줄기차게 누군가는 붙잡고 뭔가를 계속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여기에서 누군가 어떤 선배님들이든 후배님들이든 뭔가 줄기차게 하고 뭔가를 변모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한다고요? 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힘들어. 힘들겠네 말라. 근데 그 명호 형은 정말 그러니까 좋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의미로 희생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노래 작업하고 만들어내고 조합원들에게 주고 또 후배들을 만들어서 뭔가 가르치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행복해 보여요. 옆에서 보면 제 개인적 느낌은 좋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중공업 문화회에서 어떤 지점들이 좀 더 보강이 되면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지점들이 필요할까요? 그 노래패는 노조에서 음반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원되면 조합원들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노래패 같은 경우 뭐 저희 노래패뿐만 아니라 풍물패를 비롯하여 뭐 극패, 몸집패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 양진영 동지가 얘기했다시피 저는 그렇게 했으면 개인적으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문화패를 전담할 수 있는 집행본부가 올라가서 그 문화패만 전담할 수 있게끔 뭐 공연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뭐 재정이라든가 문화패가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금 힘들겠지만 그 이번에 바뀐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패가 이제 이어갈 수 있는 전폭적인 지지나 아니면 지원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우리가 지금 현실에 접해져 있는 회원들 문제나 이런 걸 좀 이렇게 집행 쪽에서 이렇게 좀 전담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총체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면은 조금 뭐 아까 크게 봤을 때 뭐 문화패 뭐 엄만이라든가 풍물패 뭐 예를 들어서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동구 부장이 여러 가지 뭐 문화패 부장으로 조직실에 올라가 있지만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일도 다 덧붙여서 같이 일을 하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문화패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그렇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문화패만 전담할 수 있는 그 자동차처럼 문화패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집행관무가 올라가서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좀 그러면은 조금 우리 문화패도 조금 어깨를 펴고 좀 인원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좀 해결할 수 있지 않는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죠. 좀 저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뭐가 해결되면 좀 풍물패가 잘 될까요? 대가리 똥이 들었는데 되나? 네, 맞아요. 똥이 들었으니까 똥을 바꿔야죠. 왜냐하면 이 원래 문화패도 노동운동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조합에서 활동하는 것도 노동운동이에요. 집회 참여하는 것도 노동운동입니다. 근데 노동운동 중에 가장 기본은 교육입니다. 교육.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고 있고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딴짓 하거나 그죠? 다 유튜브를 통해서 일일이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제가 한 번 얘기했을 거예요. 풍무패한테 한번 진짜 우리 풍무패라도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안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더 일반 조합원 와서 교육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낫지 않느냐. 노동운동은 교육적으로 저도 제 처음에는 노동운동 할 때도 이제 노동교실 가서 내가 이제 노동조합에 내가 노동자로서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살았죠. 그래서 묻고 해서 저는 자발적으로 풍무패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뭐 대의원도 달고 소유도 달고 다 하는데 그런 거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노동조합에 얼마나 잘 참여를 하는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희생을 하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보수를 원해요. 이런 게 많습니다. 또 관심도 없어요. 내가 진짜 관심도 없고 솔직히 우리가 떠나면 차기에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인원이 줄고 그죠? 인원이 줄어요. 조합에 인원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어딘가는 금속이 됐든 누가 사회 강사가 됐든 와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와서 교육하는 것보다 지금 이런 분위기고 이런 사회 분위기니 진짜 이게 노동운동은 시작해야 된다. 자기 자리 지켜야 된다는 거를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현장 가서 돌고 얘기를 하고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돌아도 사람들 안 바뀝니다. 아까 얘기하다시피 내 휴대폰 보고 있고 게임이나 하고 안 들어와요. 귀마개 끼고 노래 듣고 하는데 얘기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 들을 때 우리 중공업 노래패 노래 들으면 참 좋겠죠. 사상 인식이 참 좋아질 텐데. 근데 이제 기본적인 노동조합에서도 기본적인 노동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지 않고 있다. 하여 그냥 만약에 차기 지부장이 되면 기본적인 노동운동 그러니까 이런 게 노동운동이구나. 그래 내가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어느 교육만 핵심적으로 시켜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이상입니다. 형님. 저는 이 형님의 후배고 저쪽 분들보다 조금 더 일찍 들었는 중간에 어정쩡한 끼 세대예요? 예, 징기가 있는데 저는 풍물을 왜 선택을 했냐 싸움의 수단으로 왔거든요. 수단으로 우리가
노래도 그렇고 뭐 극도 그렇고 뭐 우리가 기량을 많이 해가지고 저 회사 내년 50주년 행사 때 축하 무대를 갈 것도 아니고 우리 목적은 노동 싸우는 현장에서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풍물패를 이래 오랫동안 뭐 해오면서 저 풍물 싸움의 목적으로 와서 이 풍물에 빠져가지고 이걸 버리는 분도 계셨고 젊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풍물 가서 좀 배워볼까 하고 왔는데 노동 현장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나하고는 안 맞고 가는 분도 있고 근데 뭐 발전하고 자시고 있겠습니까? 본인이 그 어떤 싸움의 수단 신동구 부장처럼 내 풍물 좀 했는데 이게 노동 운동을 하고 현장에서 싸울 때 내가 어떤 도움이 될까 이 내가 가진 기량이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저는 솔직히 기량을 핑계겠지요. 뭐 하기 싫고 뭐 이런 핑계인데 기량을 어떻게 한다거나 올 사람이 자기 마음이 이게 우선이 돼야지 현장 활동하고 문화가 우선 나는 풍물 좋아서 가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가 아니거든요. 선배들 말씀하신 거 저는 공감하는 게 현장 활동이 우선이 돼야지 여기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 수단으로 싸움의 수단으로 풍물도 하고 노래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문화를 해가지고 노동 운동을 이런 것보다는 제일 먼저.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문 앞에 들썩 왔다가 또 좋은 활동가로 성장하기도 그런 하잖아요. 분들이 제법 있어요. 네. 예, 있는데 제가 봐본 바로는 이걸로 왔다가 이게 아니네 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 수단으로 여기 왔다가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노동운동을 버리고 나는 이거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는 그냥 항상 싸움의 현장에 우리가 목적이 있잖아요. 12년을 그동안에 그냥 북한 여기 오기도 좀 그렇고 오라 소리도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하고 저분들하고 안 맞는 부분인데 우리가 참 부끄럽게 시리 우리 북 좀 칠게요 이래 할 수는 없거든요.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렇죠. 회사 맥주 파티 하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축하한다고 치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수단이었으니까 수단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선배님 잠깐 마지막 한 분씩 들어와서 마지막 좀 마지막에 떴노. 예. 이제 자정하십시오 모두 다. 예. 그 마지막으로 모르겠다. 한 분씩 짧게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고 가슴 뛰는 자기의 경험다 아니면 어떤 느낌이든 어떤 현장이었든 그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일 가슴 뜨거웠다. 문 앞에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일 처음에 공연했던 2014년도에 서부구장에서 했을 때가 어쨌든 가장 좀 기억에 남고 인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현장의 얘기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풀어냈었는데 그때 또 정말 또 많은 얘기를 들었고 어떻게 보면 또 속 시원하다 좀 이런 얘기를 많이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계기가 어쨌든 지금까지 왔으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그 표에 대한 만족 기대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 앞에 있었을 때 말고 다른 것도 되죠. 네. 의정노조 12년 뺏겼을 때 그때 대의원들 민주활동가들 대의원 나가도 다 이제 떨어지고 회사가 이제 의원들을 다 심어놔가지고 거의 다 의원들이 다 당선이 됐거든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우리 목소리 좀 내려고 하면은 뭐 홍보물이나 이런 거 좀 내고 좀 해야 되는데 그때 규정이 또 뭐 홍보물 내려면 대의원이 5명 사인이 있어야 되고 또 노동조합에 이제 그 홍보물 가져가면은 또 직인을 안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참 힘들었던 활동가들이 그때는 많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분과동지회라는 그런 걸 그때 그 실지 만들었죠. 그때 왜 만드느냐 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의 불씨가 꺼지니까 우리 뭐 분과동지회라는 게 또 뭐 어느 특정 조직이 아니고 자칭 뭐 민주 활동가라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분과 회사 우리 회사는 또 이렇게 분과가 딱 있거든요. 분과인데 그 분과에서 이제 소모임을 하는 거죠. 계속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민주의 불씨는 꺼트리지 말자 하면서 계속 모임을 하고 뭐 수요일 날은 뭐 라면 먹는 날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계속 만나면서 불씨를 안 꺼트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5년, 6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지금 첫 발언 하십니다. 지나면서 진짜 미디어가 인간의 기본 권리 아닙니까? 그런 거마저도 눈치 봐야 되고 그런 것도 유린당하고 또 뭐 일하다 다쳐도 산지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눈치 봐야 되고 뭐 어떻게 보면 가랑비 옷 젖듯이 회사는 그 회사 노무 관리 체계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조합원들이 진짜 물들어가는 거죠. 그랬던 게 이제 12년 어느 정도 노조가 이제 민주노조 바뀌게 된 계기가 물론 그런 것도 다 있겠지만은 또 뭐 자동차 그때는 한참 잘 나가고 뭐 1년에 잠정 합의하면 뭐 차 한 대 값 진짜 이렇게 나오고 그랬고 우리는 그때 뭐 통닭값 반마리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 뭐 복합적으로 다 이렇게 억눌렸던 12년이 있었겠죠. 그런 거 하고 이런 게 또 터지니까 조합원들이 이제 안에 복받쳤던 게 이제 터진 거죠. 터져가지고 민주노조 이제 어영도 12년 만에 이제 민주노조가 들어섰는데 그때 이제 우리 물론 그 활동 운동하는 사람들 그때 많이 없었습니다. 그 선거운동 활동 그 활동하는 사람들 동안 지쳐가지고 많이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 인원으로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거치고 우리는 뭐 당선될 거라 생각도 안 했는데 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에서 그때 뭐 당선이 되고 그 현중 노조가 여기 부를 때 모기매가 울면서 진짜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제일 가슴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저는 뭐 나이는 많은데 이제 문 앞에 짬밥이 얼마 안 돼서 하루하루가 저는 뭐 ING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뭐 노래패 가입하자마자 해 바뀌자마자 뭐 데뷔도 하고 뭐 얼마 전에는 텔레비 방송도 나오고 뭐 아무튼 뭐 저 짧은 시간에 저는 아주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요. 뭐 저 의도하고 상관없이 저는 이제 마음이 뭐든지 할 때는 좀 열심히 하자. 출석이 제일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회가 많이 온 거고 사실 기회가 온 것보다는 선배들이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저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무튼 첫 데뷔가 저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좀 설레는 마음, 긴장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래 기억하셔야 됩니까? 네. 안 떠오르시는 거 아니죠? 아니, 엊그제 그 생각했는데 35년 됐더라고요. 35년 돼가지고 아침에 이제 활동하면서 현장 활동하면서 둘이 앉아서 대응 둘이서 앉아가 얘기하다 보니까 눈이 힘들 고비는 있는 거고 굴곡은 있는 거고 문 앞에도 굴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힘들 때가 다 있는 거니까 지금 한참 힘들 때죠. 뭔가를 자꾸 하긴 해야 되는데 욕심대로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시간을 좀 기다리면 먼저 또 준비할 수 있는 되겠고 후배들 또 들어올 수 있다가 기다리면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싸움은. 그냥 기다려요? 네. 제일 기억에 남고 좋았던 일. 조합은 없습니다. 항상. 네? 항상 그냥 저는 노동운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한 거지 노동운동을 한 건 아니니까. 그냥 기억에 남는 공연 이런 거 뭐 가슴 부푸는 거 없어요? 벅찬 건 없었어요. 그렇구나. 일상생활이었다. 네, 일상적이었어요. 활동을 하나의 매개로만 생각했지 내가 활동하는 하나의 매개체로서만 생각했던 거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생각하는 아니 건 무대가 주는 그 마약 같은 그 설레고 막 희열이 느껴지는 그게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또 못 느꼈어요. 뭐를 왜 하나? 사부님이 자꾸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닙니다. 네. 돼요? 네. 뒤는 안 하나? 아, 요렇게 들으면 돼 이래. 고들판 아니라. 할 말은 많은데요. 하여튼 뭐 기억에 남는 것은 14년 첫 야외 그리고 시기 때 사거리에서 집회를 할 때 첫 집회를 할 때 2014년이요? 예. 민주노조 들어서. 아 민주노조 들어서. 처음 들어서고 앉아가 몇 명 올 건가? 4개 했습니다 그때. 아 몇 명- 민주노조 들어서 여기가 아니라 공업탑에서 집회. 아니 시계탑. 아 시계탑. 회사안에 아. 회사 전문한 사거리. 전문한 그래서 이제 몇 명 올 것이냐 전부 다 내기로 해서 앉아가. 어? 근데 아무도 못 맞췄어. 그만이 말 올지 모르니까 몰랐으니까. 최소 6천 명, 네, 그 정도 됐어요. 6천 명까지 인원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옛날에 우리 87년 했던 그런 감정 다시 이제 나한테 와닿더라고 그런 게.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뭐 지금도 우리 중고업 힘들지만 한 가지만 그래요. 4년을 임금협상 4년을 하는 데가 돼 있어요. 예? 사람 다 뒤지지 전부 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봐요. 여름 휴가 전에부터 끝나잖아요. 그걸 안 하고 4년 동안 뺑뺑 돌려봐요. 겨울에도 파업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파업해야 되고 그럼 사람 안 돌겠어요. 쉬는 날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꼬라지 나는 거지. 누가 못 버텨요. 젊은 애들은 누가 버텨요 이게. 돈 되나 뭐가 되나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우리 상황을 좀 명확하게 알아야지만이 나중에 이야기할 때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는 문화회를 들어오기 위해서 뭐 찾다가 제 처음에는 후생관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는 저희가 후생관이구나 알았지. 내가 이 길을 올라올 줄은 몰랐어요. 3층을 상당히 거리가 짧았어요. 왜? 저기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 문 딱 열었을 때가 진짜 제일 벅찼어요. 왜냐면 벅차던 데다가 또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부담이 이빨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제일 아마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했고요. 네. 네. 끝. 예. 저도 김상원 동기랑 비슷해요. 시계탑 사거리에 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저희들 이제 딱 무대에 올라가서 한 2곡 3곡 이렇게 막 노래를 불렀는데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 그때 감정은 잊을 수가 없죠. 저도 창건이 형부터. 네. 나는 어차피 우리 풍물배 돌아갖고는 내 북을 들고 길놀이하고 이런 저거 해가지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 2가지. 정문 우리 프렌드 돌아서 오다가 정문에서 경비들하고 싸울 때 북 들고 치고받고 싸웠던 그 기억하고 그 다음에 비 오는데 내가 통풍기가 약간 있었는데 시청까지 갔던 거 딱 그거 가서 딱 진짜 이름 진짜 그거 눈물 났어 나는. 네, 이상. 저는 저도 12년이 흐르면서 이제 많이 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젊었을 때 마지막에 항상 굉장히 비참한 모습들을 봤지 않습니까? 회사 내 집회를 하면 많아봐야 300명, 200명이 채 됐습니까? 그래 어떤 싸움을 하는데 그 인원 가지고 하려면 각 정문을 10몇 명이서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그 회사 관리자들, 부사대들
500명, 600명 되는 사람들하고 버티고 싸우고 스프레이 뿌리가면서 그렇게 밟히고 그래 의용 12년 지나면서 굉장히 편했어요. 안 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근데 각자 또 길놀이를 하라네. 12년 후에 민주노조 들어서고 그때 이랬는데 지금 뭐 몇 명이나 올까 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 뭐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사람들 오는 거 처음에 뭐 시간이 안 되니까 뭐 몇 명씩 오더라고. 그래가 아이고 오겠나 하고 한참 둘러보고 이제 막 시작하고 뒤로 돌아서가 있다가 막 하는데 저 민주집 그 전에 의용 12년 전에 민주집회를 경험하지 못한 후배들이 같이 근무했던 이제 후배들이 맨 앞자리에서 젊은 친구들이 향이라는 사람들 돌을 둘러봤는데 제가 봤을 때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짜 울컥하면서 발이 이만큼 떠서 다녔어요. 진짜 힘이 나더라고요. 이 노동 문화도 이 사람들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주면 힘이 나잖아요. 그때가 가장 가슴 벅차고 그게죠. 수많은 그 일들 중에서 그 선배님들은 다 그렇게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예, 저는 풍물회 활동을 좀 오래 하긴 했는데 좀 열심히는 안 했어요. 열심히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어용 시절 이전에는 빼고 어용 시절이 끝나고 딱 그 파업 때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공장 순회를 했거든요. 공장 순회를 하는데 우리 풍패에 정말 그 비를 맞아가면서 풍물을 끝까지 쳤어요. 그때가 정말 울컥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집행부가 들어서 가지고 창립기념 행사를 서부구장에서 했어요. 서부구장에서 했는데 우리 풍물패가 또 멋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공연을 한번 했거든요. 그때 정말 어영시들 떨치고 그래 무대에서 공연을 했을 때 그때가 좀 울컥한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방이 형 한 명 열심히 하시면 돼요. 와야 하지. 자, 지방방송 다 껐어요. 저는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그걸 한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 법보모델만 했는데 그게 뭐냐면 2019년도에 우리 이상남 열사 그 30주년 해서 한번 이 우리 이상남 열사를 좀 대내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회사의 폭력과 탄압을 당하면서 이렇게 민주노조를 지켜왔는가 그 공연을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석자. 저도 아차 싶었는데 제가 방금 했던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그 노동조합 3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회원들 그때 모여가지고 뭘 공연을 할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상남 열사 그나마 이제 노동조합에 처음 시발점이 된 곳에서 또 이렇게 운명하신 분이 계신다는 걸 이제 많은 조합원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그걸 만들면서 석 달간 이렇게 이제 자기 시간 뺏어가며 주말이고 이렇게 해서 그걸 완성해서 창립 기념 행사에 그걸 띄웠습니다. 그게 최고로 내 인생에서 최고로 길이 기억 남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영상이 따로 남아 있나요? 있어요. 얘기하면 됩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5.3일도 있고 시청 걸어가는 그런 추억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패에 들어온 계기가 제가 고등학교 때 밴드를 했었어요. 근데 밴드를 하다가 이 중고업에 입사를 하면서 뭐 서클이 여러 개 되게 많더라고요. 뭐 테니스 서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건 다 있었는데 근데 밴드를 할 수 있는 서클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알아보다 하니까 사무직에서 서클을 하는 밴드 서클이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좀 용기를 내 가지고 전화를 했지요. 이래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쪽에 있는 애들이 바로 그러더라고요. 현장직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글프고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러고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집행부가 바뀌면서 지금 우리
상곤이 형님이나 뭐 영우 형이나 여러 선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앞에서 풀반주를 하면서 이렇게 투쟁가 부르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너무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바로 공연이 끝나자마자 제가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좀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처음에 한번 당했던 그게 있어가지고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들어갔었는데 형님들이 언제든지 오라고, 언제든지 와서 여기서 활동하고 노래 못해도 되니까 와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어려운 일이나 있으면은 좀 같이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제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기억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공연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노래패에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 문화패 형님들도 다 저 편도 들어주고 하니까 그렇게 남아있는 거죠. 저는 그게 제일 지금도 기억에 남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녕하세요. 예, 와, 순서가 마무리인데. 저도 아까 그 말씀하신 그 19년도 이상남 열사 아까 정정할 게 뭐냐면 노동조합 창립 30주년 기념이 아니고 이상남 열사 그 30주기 해가지고 그 당시 그 19년도 그때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30주기니까 이상남 열사 추모가를 다시 재녹음해서 그거를 다시 하기도 했고 그거를 연초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좀 한번 해보자고 했고 급해서도 좀 준비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각 노래패, 풍물패 다 집체극식으로 했는데 아까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중요하게 얘기 나왔던 게 어쨌든 문화패 활동을 하면서 이런 그러니까 이런 활동력이 뒷받침돼야 노동문화 활동도 할 수 있다라는 게 19년도 그 당시 범인분할 투쟁 이후에 어느 정도 한마음 점거 이후에 어느 정도 약간 좀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좀 그 내용도 나와요. 그런 게.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좀 약간 침체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다시 좀 으쌰으쌰 해보자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투쟁력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노동분의 그런 창작 활동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제목이 뭐였냐면은 나는 여러분입니다 였거든요. 그 이상남 열사가 내가 어떤 활동력이 있어서 누가 선봉에 나서서 막 싸우는 사람이 아닌 우리 주인공은 우리 양진영 사무장이었는데 회사 구사대가 노조 간부 잡아간다는데 이걸 안 막을 사람은 어디 있겠냐 이거야. 막아야지. 저절로 갔다 이거예요. 근데 봉고차를 막아서면은 봉고차가 쓸 줄 알았다 이거지. 근데 봉고차는 깔고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 당연한 상식을 깨는 게 이 자본가들의 습성이다 라는 그런 대사가 나오고 그런 마지막에 멘트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런 투쟁을 계속 그 19년도 어쨌든 제가 14년 이후에 활동을 하면서 형님들은 뭐 87년 대통령도 겪어왔지만 지금 작년에 했던 뭐 올해 했던 크레인 농성 그러니까 14년 이후에 민주노조가 들어서고 이후에 저는 항상 큰 투쟁을 했다고 생각해요. 작은 투쟁은 없다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도 기억에 남는 투쟁이 이제 5.3일 범인별 투쟁이었는데 그게 마무리되고 그것도 정리하고 또 창립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상남 열사 30주기도 올려야 되고 그 준비를 너무 어쨌든 잠도 못 잤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를 국회 우리 형님들하고 우리 노래패 다들 풍물패도 다들 이렇게 그 무대에서 솔직히 야외에서 라이브로 연극 무대를 40분 동안 하겠다는 거는 관객들한테 죄송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진짜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으면은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공감을 하지만 그럼 몰랐을 텐데 나중에 되면 제가 그 영상을 몇 번을 봤어요. 그게 모습만 본 게 아니고 관객들의 반응을 보잖아요. 그 앞에 계신 이제 선배님들 몇몇 분들은 그게 맞으면 눈물도 흘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막 마지막 끝내는 그때 아직까지도 지금 솔직히 좀 많이 울컥하기도 하고 그 선배님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도 좀 기억이 많이 남고 많은 공연을 준비하고 집회도 준비했지만은 그때가 가장 좀 저는 노동문화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기억에 남는
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